자, 오늘 마침내라고 해야 되나? 참 안타깝게도 2800을 깨면서 이제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 참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그런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주식 시장 지금 뭐 악재라는 악재, 지금 좋을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악재라는 악재는 다 지금 뭐 동반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 그 기업에 대한 그 실적 하향, 그 이제 4분기에 다소 어닝 쇼크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실적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이 좀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업들의 사실은 우리가 회복이 빨랐죠. 코로나 이후로 그러한 회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면서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기대감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것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잔뜩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4분기거든요. 네, 그 3분기 때도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였는데 4분기부터 실적이 떨어졌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뭐 코로나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위축이 되었죠. 그리고 기대감이 있던 그러한 종목들이 재차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소 좀 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뭐 잔뜩 기대감이 있다가 투자는 기대감입니다. 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오르고 또 기대감이 이제 꺾였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이제 잔뜩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그러한 하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큰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요.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어진다. 그러한 소식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어떤 속도 굉장히 가파르죠. 한 7%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한 7%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또 항목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인플레이션의 속도, 그래서 지금은 임금 상승률, 소득 상승분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절대적으로 앞서는 그러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투자에 대한 부담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인데 너무 이런 가파른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이러한 경제를 좀 발목을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곧 치를 대선. 근데 이제 대선도 대선인데요. 대선인데 좀 혼란스럽죠.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 좀 이렇게 다소 좀 이렇게 지금 보면 혼란스러운 그러한 양상이 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음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어느 쪽이든지 뭐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잘 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적인 부분들이 양쪽 진영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약은 없죠. 공약 발표는 없고 서로 그냥 뭐 네거티브 막 흠집내비 막 이런 걸로만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참 뭐 비전을 보여주고 밑그림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오미크론 오늘 발표 나왔죠. 우리도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어진다 해서 지금 확진에서 보면은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것이 벌써 뭐 한 50, 절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지금 이 시간 현재 아까 저녁에 이제 제가 뉴스 살짝 보았는데 이 시간 현재 확진자로서는 동시간 최다 확진자가 이제 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곧 조만간 10,000명이 이제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악재, 최근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아요. 예, 그러니까 또 악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중첩해 가지고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악재가 중첩이 되어지고 있는데 참 여러분의 이제 또 걱정하실까봐 해가지고 참 뭐라 말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 오늘 아까 우리 장 마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시아 시장이 보면은 일본 그냥 플러스고요. 플러스 0.24 나왔고 중국도 거의 뭐 0.04니까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빠지진 않았는데 홍콩이 1.2%가 빠졌고 우리나라가 지금 1.5%까지 1.49니까 1.5%죠. 이렇게 이제 유독 우리나라가 하향이 지금 큰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마감을 해 놓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지구 이제 그가 돈이 돌고 있으니까 이제 증시가 이렇게 이제 돌면서 열리는데 지금 이제 현재 유럽이 이제 개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쇼킹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뭐 독일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영국도 1.5%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거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있죠. 러시아가 마이너스 9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거 참 악재가 겹쳐도 너무너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러시아에 있는 병력 무기들이 지금 뭐 리투아니아로 이동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면 대치해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는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진짜 전쟁이 한번 폭발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란 위기가 또 우리가 지금 잔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러시아 사태까지도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된다면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어 추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깼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할 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좀 소멸시킨다 할까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쇼킹하긴 합니다. 러시아가 거의 10% 가까이 현재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종목도 아니고 시장이 10% 빠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악재가 지금 잔뜩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제 미국 이제 밤에 열리는 이제 미국 증시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그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개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병력을 증강할 경우에는 미국도 육해 공군 병력을 증강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들리는 미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 또 조종받아.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시장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불리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좀 우리가 이번에 그 마음을 좀 단단히 일단은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긍정적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있죠. 빠지기는 빠졌는데요. 그래도 이미 과매도 구간이거든. 그것은 틀림없거든요. 이미 과매도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한 6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좀 4천억 이상의 매도 우위. 근데 이제 매도는 하기는 하는데 좀 있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 지수가 하락하니까 2,800을 깨니까 매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막 물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점 깨니까 이제 개인들도 그 매도에 가담을 하게 되고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좀 매물이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프로그램적으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장치를 통해서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저점을 깨는 날에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기대를 갖자고 하면은 기관 쪽에서 이제 받쳐주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누르면 이제 재차 외국인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제 좀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아까 장을 마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저점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 그래도 좀 받쳐내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상당히 가격으로는 싼 자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세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 세일이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글쎄요, 지금 해외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 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점을 깼지만은 기존에 이제 하락하는 양상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보면은 지금 이제 환율이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기는 하였는데 지수는 신저가가 났거든요. 근데 환율은 어때요? 신고가 이렇게 나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신고가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그래도 하락은 하지만 지표가 좀 잡혀간다라고 보았는데, 참 예상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도 오늘 좀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살짝 더 빠질 수는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빠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이 지금 이제 낙폭이 큰데, 나스닥도 이렇게 되면은 한 만 3,500 이를 하회하는 이런 조정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은 우리도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는 지금 2,800을 깨었기 때문에 2,700 초중반까지는 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좀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지표로 보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돌아서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오히려 바닥 잡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지난 주말에도 지수는 좀 빠졌지만은 바닥 잡는 종목이 나왔고, 오늘도 보니까 의외로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 종목들도 다수가 보이기는 하였는데,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 것을 나타내면 지수는 좀 빠지더라도 곧 돌아서겠군 하는데, 지금 아무튼 좀 그래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놓은 것도 악재 때문에 재차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할지라도 시장이 영원히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시장이 뭐 문을 닫는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조종은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하나의 방향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이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어진 거고, 지금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크게 먹어버립시다라고 이제 좀 여러분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좀 힘드실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불편함을 지나서 좀 상당히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시장은 완전히 망가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좀 더 들어갔다가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인지를 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 사실 여기를 잘 이겨 나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우리에게 아주 큰 숙제를 또 하나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죠. 시험 친다고 하면 지긋지긋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큰 테스트를 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주식에서 그 시험은 시시각각 그 치르게 되죠. 예, 시장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쯤 됐을 때 이제 또 얼마나 이 시장에서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또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러한 조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조종 때마다 살아남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한 한 가지, 시장에서 이제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뭐 그 분석을 잘 하고 또 변곡을 잘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잘 참아내고 이 시장을 인내하면서 끌고 가는 것, 그것만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절반도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한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참아낼 수 있다는 거, 기다릴 줄 안다는 거, 그거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잘 해나갈 수만 있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또 돌아가게는 될 겁니다. 자, 아마 이번 조종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저기 조금 더 앞서서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 깊이 빠지는 이 조종을 이제 지나간 분들도 있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빠질 때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조종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은 한번 겪고 가야 될 과정이 지금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잘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회피하고 좀 피해 간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늘 이러한 테스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는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나간 사람이 결국 3,300포인트까지 오는 이 시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나중에 지금 이 조종을 잘 견디는 사람이 또 나중에 그 이상 가는 그러한 상승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질 겁니다. 예, 틀림없는 사실은 그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은,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때로는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실수를 하든 아니면 시장 상황이 아주 뭐 갑작스럽게 급격히 나빠지든 이렇게 조종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이때도 보면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 일주일 만에 있죠. 일주일 만에 이만큼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이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약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기죠. 한 달이 안 되는 시기에 이렇게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말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렇게 하락할 때 빠져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막 내리고 있을 때는요, 순식간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손절을 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또 이렇게 빠졌지만은 또 돌아설 때는 금방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내가 받아내겠다. 에이, 어차피 여기까지 진행된 거 바닥지금 또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를 기다린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되었죠. 예, 조기 내려가서 평가 금액은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또 회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를 때는 수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복하고 나가신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니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돌아설 때이죠. 돌아설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올랐거든요. 오 하는 사이에 올라오고, 그러면은 회복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반등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걱정을 있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하다가 어느새 시장이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갔을 텐데 지금 이제 못 따라갔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 있는 거고, 근데 시장이 거기서 더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익 날 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메꾸어야 되는, 손실 난 것을 메꾸어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냥 안 팔고 참고 있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어떤 괜찮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만은 대신 주식을 샀을 때 오늘의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회사 지분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지분을 샀는데 조금 내가 이제 그 주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한 거죠. 주식 수만큼 주주로 참여를 한 건데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손절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때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주주로서 함께 하겠다. 주인된 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를 지키겠다라고 이 마음을 먹으면요. 나중에 시장은 또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다 돌아오게 되고 이제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담고 있는 분들은 아 진짜 이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냐,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도저히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우리 이 LG 화학 지금 이제 상당히 꺾여 있는 종목인데 LG 화학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5만 원 전후에서 샀었어요. 좀 일찍 샀죠. 앞서서 이제 LG 화학을 샀는데요. 사고 나서 어느 정도 빠지다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수직 낙하해 버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까지 갔느냐? 23만 원까지 가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 35만 원 근처 사가지고요. 23만 원까지 가면요. 상당히 괴롭죠. 예. 앞에 일자가 하나 달아나 버린 겁니다. 앞에 30만 원 하는 단위가 20만 원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숫자 있죠? 만원 단위 그것도 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대부분 좀 종목들이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뭐 조금 먹었다가 아주 크게 뱉어 놓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LG 화학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져서 전 국민이 그냥 열광하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주도주가 되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30만 원 깨고 내려올 때 만약에 손절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도주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주도주였죠 그때. 근데 주도주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도주를 가지고 이러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이거는 이제 잘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아마 그 LG화학 그 당시에 잘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내한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이제 주식을 저는 그렇거든요. 뭐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악재 속에서 푹 내려와 가지고 대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번 조정을 한번 받아버리고 좀 참아보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시간 조금 걸리고 좀 더 내려왔다가 나중에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훈련이 굉장히 잘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10년이 더 넘었죠. 과거에 리먼 사태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고려산업은 이제 제가 경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려산업을 살 때 어디에서 샀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고려산업을 이제 어디서 샀냐고 하면은 처음 살 때 여기서 샀어요. 여기쯤에서 샀었습니다. 고려산업을. 그 당시에는 한 2,000원 후반대 아니면은 3,000원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낮아지긴 하였는데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본다면 대략 한 500원 정도, 지금 800원 정도 있는 위치에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샀어요. 800원 이 근처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줬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도에서 샀거든요. 이제 중간에 그 매수가 달라져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 2,000원 후반대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있죠. 이렇게 있다가 오르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막 상한가 치면서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상두방 나고 이제 상승을 하였죠. 수익 난 거거든요. 거의 뭐 30% 이상 뭐 거의 뭐한 40% 이렇게 수익 난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더 갈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생각보다는 더 많이 갈 거다. 근데 안 잘라 먹었죠. 안 잘라 먹고 이거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갈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상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내려온 거죠. 당연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자르고 또 사도 될 수는 있지만은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은근히 이렇게 또 갈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리먼 사태가 와가지고요. 이게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나 800원 지금 여기 800원 정도 되었죠. 하락해가지고 지금 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00원, 800원에서 지금 500원 되었으면요. 거의 뭐 30% 이상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30%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지금 30%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괴롭죠. 미워 죽겠죠. 그러한 종목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500원까지 내려오고 500원 깨고 400원까지 내려오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247원이죠.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마이너스 한 70%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70% 정도가 되었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빠지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70%까지 빠진 적은 아무리 주식 그 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만은 손실이 나긴 하였지만은 마이너스 70%까지 이렇게 수익이 빠지는 것은 없었거든요. 상당히 덜컥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되면은 깡통 난 거나 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70%가 빠졌는데 되게 후회하더라고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떨어지더라도 팔았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렸네. 근데 이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좀 내공이 난 얕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행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시장이 막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금 빠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낸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잘라내면은 저는 이미 마이너스 50%가 있는 상태이니까 절반이 휙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미 날아가 버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붙어 있으니까 더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70%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할 수 없죠. 뭐 자포자기죠. 될 대로 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이제 저기 뭐 하한가까지 하고 또 연속으로 하한가 내려올 때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때 연속하죠. 하하 이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반등이 오겠다는 그런 기대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빠져가지고는 언제 반등이 오겠냐. 그것도 뭐 까마득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요렇게 이제 빠졌죠. 자, 빠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제 요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횡보하였죠. 횡보를 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려보고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장점은 하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 액면가 이하에 있는 종목이 배당을 참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조금 기댈 만한 그 구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 할 게 뭐 있냐 오히려 더 사버렸죠. 그래서 이제 더 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 밑에서 이제 또 더 훨씬 많이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반등해서 제자리까지 처음 샀던 가격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은 더 사버렸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수익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쉬어가죠. 예,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수익은 되었는데 이제 또 반등하고 이제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원래 있던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다 보면은 다른 종목은 가는데 얘가 못 가요. 그때 뭐 자동차고 이런 것들 막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 듯 말 듯 하는데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고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또 갈등이 많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갈등 자동차로 그냥 가버릴까 주도주였는데 그쪽으로 가버릴까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바닥에서 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끝까지 가보아야겠다고 보유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갈 때도 가만히 그냥 2년 동안 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기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뒷과정인데 그 이제 이 이후로는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들 여기도 보면은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조정이 한 또 2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좀 괜찮던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정이죠. 이때 제가 마이너스 70%가 났던 그러한 구간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바닥이었죠. 엄청난 바닥이 되었었는데 마이너스 70%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보유하다 보니까 나중에 2000%가 넘는 그런 수익 속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2000%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2000%라 가지고요. 매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가 2000%라는 수익을 물론 오랫동안 잘 보유를 하기는 하였지만은 2000%가 넘는 수익을 만들기 이전에 처음에는요. 무려 70%가 빠지는 이러한 고통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믿었거든요. 예, 우량 뭐 소형주이지만은 꽤 괜찮았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같은 금액에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배당 금액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막 2배 이상 3배 이렇게 배당 수익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놓으니까 배당만 받아도 원금의 7%를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짜리 저기 예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시세 안 나도 나는 매년 7%씩 먹는 거니까 배당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70%가 빠져도 죽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 팔기를 잘 하였죠. 아마 제가 여기서 만약에 70% 이렇게 내려갈 때 팔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중간에 사면 되지 하지만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서 큰 손실을 본 종목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어때요?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안 가니까 안 사진다고요. 그러면서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하다가 막 가거든요. 더 올라가는데 아무튼 손실을 많이 본 종목은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안 팔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 순간에는 어렵지만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는 어때요? 상처가 다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손실이 남아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조정에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정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상처를 안게 되고 또 이 상처는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물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세를 믿고 종목을 믿고 가야 되는 건데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어때요? 떨리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자꾸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죠. 비교하면서 좀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빨리 던져버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조금만 이상하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고비를 겪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상승이 있게 되는데 흔들릴 때마다 던지게 되니까 그 다음 상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가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잘 나는 분들은요. 두 가지예요. 아주 큰 이란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더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니면은 처음부터 잘 이렇게 투자를 잘 해가지고 상처가 없는 사람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그러한 상처가 없는 사람들, 다 원래대로 돌아오면 상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한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것이 큰 자산이 되었던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종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세 살아 있으면요, 저는 뭐 그래도 조종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들고 가거든요. 이겨낼 수 있으니까. 70% 빠지는 것도 경험했는데 뭐 그거보다 얕은 조정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현대차였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를 살 때 이 7만 5천 원 근처에서 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2008년이죠. 기억나는데 2008년 봄에 이때 보면 현대차하고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7만 5천 원 정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만 원까지 올라갔죠. 자, 이제 9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제 단기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이 정도는 조정 올 수 있죠.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얘가 자꾸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매수가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7만 원까지 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손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손실이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에이, 반등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였는데 7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횡보를 하였죠. 아, 이제는 더 안 빠지니까 이러다가 다시 올라오겠다. 뭐 결국 또 올라오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때 또 그랬죠. 이때 또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먼 사태가 와가지고요, 후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먹었다가 뱉어냈는데, 뱉어내고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더 깨고 내려가가지고 6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는 사이에 여기 저점 보세요. 4만 3천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구름 속으로는 맞습니다. 수익은 항상 심하게 물린 종목에서 나중에 주는 게 맞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4만 3천 원까지 갔습니다. 제 7만 5천 원 근처에서 사가지고 여기 4만 3천 원까지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부러지는 그러한 종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손절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긴 하였는데 이제 이런 악재도 이제 지나가 버리면 이제 괜찮다. 4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5천 원까지 내렸군요. 3만 5천 원, 7만 원에서 샀으니까, 7만 원 위에서 샀으니까 50% 이상이 이제 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면요 진짜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저 이렇게 큰 손실은 그때는 겪어보지는 못하였으니까. 근데 이제 또 현대차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놔두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만은 진짜 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고 기약 없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해 되어 가지고 봄부터 이제 상승을 해 나가요.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때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콱 맞았다고 해서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좀 1, 2월 달에 조금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봄부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은 나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올라와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아이고, 이거 매수해가지고 거의 뭐 1년 이상은 고생만 하였구나. 말 그대로 1년 이상은 고생만 하였구나 하는데, 현대차가요 거기부터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9만 원 가고 이제 저기 앞에서 한 9만 원까지 갔는데 이제 또 다시 9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상승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네, 주도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기 막 25만 원까지 이렇게 달려 나갔죠. 그 이제 이 종목도 보면은 절반 이상이 부러지게 되었는데 결국 보면 이거 주도주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항복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저와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는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서 손절하신 분이 있는데, 그 손절하신 분 제 아는 분인데 현대차 계속 올라갈 때 결국은 상투 칠 때까지 현대차를 못 사더라고요.
왜 현대차를 못 사? 아니, 중간에로 사시면 되지 왜 안 사셨어요? 그랬으니까 못 사겠대요. 왜 못 삽니까? 하니까 여기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다 물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오르는 건 알았지만은 막상 매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현대차를 사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현대차 없으면은요 주도주 하나 놓친 거예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놓친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을걸요. 이것을 참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가는 그런 상승을 제가 따라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절반이 부러졌다가 올라온 종목.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좋은 종목 아마 이번에 좀 좋은 종목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바이오 고점에서 잡고 반도체 고점에서 잡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샀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역행하면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주식은 그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고통을 처음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잠시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잠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요, 시장에서 읽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읽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린 시장에서 다 얻게 될 겁니다. 참아내면요, 지금은 손실이지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고요.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중에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금전적으로 손해 안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얻는 것이 있죠. 아마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절대로 그냥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은요, 상당히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어질 겁니다. 금전적인 수익 자산보다는 더 큰, 아무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큰 자산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요, 주식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붙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내가 이겨냈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웬만한 조정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 여기를 앞에 코로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지루하기는 더 지루합니다만 사실 내려오는 폭은 거기에 비견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그때 잘 이겨내시면 지금도 잘 견디고 있거든요. 이제 근래에 오신 분들이 이러한 조정을 처음 겪다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조정,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조정을 이겨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뭐 조금 오르면 빨리 챙겨 먹어야 되고 좀 빠지려면 재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고려산업 보셨죠? 현대자동차 보셨죠? 그런 식으로 쭉 멀리 가는 것이 시세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세를 언제 경험해 봅니까? 맨날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잘라먹기 바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런 큰 시세를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자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추세를 잘 타고 갈 때 진짜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 맨날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중간에 있는 조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 타고요, 팔고 조정해서 팔고 나중에 또 사면 된다고는 하지만은 잘 안 돼요. 특히 탄력 붙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장에도 삼성전자 멋있게 오를 때였거든요. 탄력 붙어서 멋있게 오를 때 따라가집니까? 안 따라가지잖아요. 보다 못해 따라갔을 때는 오히려 위험한 자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매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작은 조정들은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이 이후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했을 수도 있는, 상승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잠시 빠지는 거 참아내면 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쉽게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힘을 냅시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되었, 저한테 주신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있죠. 좀 위로를 드리고 힘내시고요. 아무튼 지금 빠지긴 한데 조금 더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항복하지 마세요. 항복하지 말고
잘 극복만 해나신다면은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종목이 나중에 멋지게 살아서 그 중에 주도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꼭 주도주라는 그런 타이틀을 안 단다 할지라도 앞으로 상당한 수익을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 종목들이 너무 턱없는 종목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실 건데, 그러면 나중에 다 살아서 돌아오고 날아가게 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과매도된 구간이니까 이제 지금 뭐 6개월 이상 참았는데 여기서 항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기 앞서서 미리 딱 대비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아낸 것을 그것을 이제 또 그 보람이랄까, 그것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막바지 고통 요거를 좀 잘 극복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경험에 이제 종목들이 죽지 않더라는 거, 그렇게 70%까지 빠지더라도 살아 돌아올 종목들은 다 살아 돌아오더라, 그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좀 이겨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은 지금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빠지는데요. 아마 명절 전까지는 뭐 크게 오를 일은 없거든요. 보통 명절에 전에도 약세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라리 그 뭐 악재가 다 이렇게 겹친다면은 차라리 다 반영되어져 가지고요, 빨리 치르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탈락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잘 살아남아서 나중에 더 큰 수익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결과들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참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